안녕하세요. 플란치과 일산전 대표원장 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당장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불편해서 하는 치료기도 하지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막는 치료기도 합니다. 치아를 빼게 되면 맞물리지 않는 위의 치아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 앞에 치아는 뒤로 기울고 뺀 치아, 뒤의 치아는 앞으로 기웁니다. 처음에는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방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료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구치부 맨 뒤에 치아를 발치한 다음에 그냥 두면 당연히 거기에 맞물리는 맨 뒤에 치아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뭐 잇몸뼈 어느 정도 찾겠지 하고 이제 왔는데 위에 치아가 밑으로 내려와서 임플란트 고정체라고 하는 이제 픽스처는 뼈랑 임플란트랑 붙일 수가 있는데 막상 그걸 붙이는 이유가 머리를 만들려고 붙이는 거잖아요. 임플란트 머리 만들 공간이 없어서 위에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하면 당연히 시리겠죠. 그러니까 위에 치아는 살리려고 하면 또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방치하면 일이 더 커지게 되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맨 뒤에 어금니를 들 수 있는데요. 사랑니를 제외하고 제일 안쪽 어금니가 빠진 경우 대략적으로 저장률이 한 20%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큰 불편감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위를 먼저 임플란트 할 부위가 있으면 다른 부위를 먼저 임플란트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저장력 감소를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는 틀니랑 다르게 저작 효율이 자연치아의 한 90% 정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맨 뒤에 후방 구치가 없어도 사실 이제 저작 효율이 한 20% 정도 감소한다고 하지만 내가 10번 음식물을 씹을 걸 20번을 씹으면 다 해결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저작 효율에서는 맨 뒤에 어금니가 있는 게 좋겠죠. 가끔 첫 번째 어금니까지 완성하신 분이 그래도 내가 맨 뒤에까지 있었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씹었는데 맨 뒤가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라고 느끼는 그 20%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 뒤를 해드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도 대략 한 60%, 70% 환자분에서는 맨 뒤를 잇는 게 맨 뒤가 없으니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한 5, 60% 정도 환자분들에서는 그래도 그냥 없이 지낼만 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맨 뒤에 어금니가 있는 게 좋죠. 하지만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볼살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볼살이 많으면서 볼살이 잘 안 늘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사랑니가 아니고 두 번째 어금니인데도 밥을 먹는데 볼을 계속 씹어. 그럼 살을 빼야겠죠. 근데 살을 못 빼 내가.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치아가 있으면 볼살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볼살을 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금니를 만들어 드렸는데도 볼살이 너무 씹혀. 그냥 없는 때가 더 편해.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을 안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 앞니를 들 수 있는데요. 아래 앞니는 거울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앞니가 삐뚤빼뚤한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영구치가 올라올 때 공간이 없으면 얘네들이 삐뚤빼뚤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래 앞니는 삐뚤빼뚤한 분이 많은데요. 그 부위에는 치아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오히려 임플란트 사이에 적절한 공간이 없어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임플란트 주변 뼈가 오히려 녹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네 개가 워낙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뿌리 역할을 해주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두 개를 심고 두 개를 연결치하해서 임플란트 브릿지로 커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래 앞니용 임플란트가 따로 있기는 한데요. 아래 앞니에 치아 개수대로 심는 임플란트는 대략 한 2mm에서 2.5mm 정도 직경을 가진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대략 감은 잘 안 오시겠지만 2mm, 2.5mm 듣기만 해도 되게 얇잖아요. 사실 앞니가 힘을 많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얇은 임플란트는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 보통 한 개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치아까지 같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워낙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얇은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얇은 임플란트가 다닥다닥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치실 쓰는 것도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중을 많이 받을 경우에 임플란트가 오히려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 4개를 발치했더라도 2개 임플란트를 뼈 이식을 많이 해서 최대한 굵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머지 2개는 연결치아에서 커버하는 것이 더 오래 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이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장님의 실력과 자기가 해온 경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금니를 할 경우에 소구치부터 이제 구치부까지 치아가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사람 악궁이 아치형이잖아요. 3번째랑 4번째, 5번째 넘어가는 그 아치가 변곡점이 되면서 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3번째, 4번째, 5번째를 치아 개수대로 심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데요. 그때는 연결치아를 하나를 해서 공간을 연결치아로 커버하는 게 더 나중에 양치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은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서 어금니일 경우에 연결치아를 하나를 일부러 두는 원장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기능이 더 중요해. 최대한 많이 심는 게 좋아. 그래서 어금니는 이제 힘을 많이 받으니 어금니는 치아 개수대로 심고 앞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개 연결치아를 해서 치아 개수를 더 줄이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딱 어느 하나가 맞다기보다 환자 악궁도 U타입이 있고 V쉐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원형으로 많이 둥근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V 모양으로 뾰족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악궁마다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치과 고르는 팁도 있나요? 일단 지금 사실상 가장 이 질문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막상 저만 하더라도 정형외과를 갈 때 정형외과 친구가 없으면 A 원장님 얘기와 B 원장님 얘기가 다를 때 이거 뭐가 맞는 거야? 결국 챗GPT한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의사가 아닌 다음에는 더블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치과도 사실상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A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원장님은 어떤 가치관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B 원장님의 얘기가 다르면 B 원장님은 뭐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사실 치료 계획에 정답은 없습니다. 치료 계획이 2개라는 거는 치료 계획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심미가 더 중요해. 그러면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가 임플란트보다 심미적으로 더 나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발치 부위 뼈 이식을 해서 치조고를 좀 풍요하게 한 다음에 브릿지로 가는 게 더 심미적으로 날 수는 있고요. 내가 너무 고령이야. 나는 남자고 뭐 심미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일단 튼튼한 걸 원해. 이럴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가서 나는 심미보다 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튼튼한 임플란트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치료 계획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어떤 치료 계획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만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